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민본정치학교는 혼돈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삼봉 정도전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며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혼돈에 빠져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계몽, 그러한 팁입니다. 자, 재외공간 비자 발급비리 괜찮나, 이 주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 문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위키, 나무 위키라는 여기 보면은 상하이 한국 영사 이 스캔들이 크게 터졌던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한 여자와 한국 영사 3명이 불륜을 맺으면서 비자 발급이 비리로 이제 발행이 됐던 그런 아주 사태였는데, 저는 해외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면서 재외공간 비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 깊게 봤어요. 그래서 재외공간에서 비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감추어진 게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여기도 이제 예전에 7명이 연루가 됐다라는, 외교, 법무, 직영부, 경찰 다 낚였다. 동모 여인의 영사 등 최소 7명이 연루됐다. 이제 공산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인계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인계가.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도 활동하다 보면은 그 미인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때도 보면은 감사원 12개 공간서 436명 부당 발급 적발, 비자 비리 영사 8명 징계 요구, 뭐 이런 게 터지죠. 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출입국 관리 곳곳 비리. 이거 뭐 비리가 과거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변함 별로 없어요. 예, 지금은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건데, 이제 숨기는 기법이 뛰어나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15,000달러,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의 불법 거래가 있습니다. 이런 제보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굉장히 많이 제보했는데, 증거를 가지고 와라, 계속 그 얘기만 하네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보냈던 그러한 증거물들을 모아서, 그리고 실질적인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브로커로부터 2,900만원 상당 금품 향응받아 국내 입국 후 이탈률 90%, 네, 300여 명 불법 체류 발생.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불법 체류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기사도 올해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그런데 브로커로부터 2,900, 이거 브로커로부터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저한테 무려 서류만 이렇게 들고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의 서류에 비자를 발행하게 해주면은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300개니까 100만 원이니까 300개면 얼마입니까? 3억인가요? 네, 100개 1,000만 원, 3억이죠, 3억. 그러니까 저한테 선생님은 이거로 비자 발행하는 거를 좀 도움을 주면은 그러면은 3억을 벌 수 있지 않느냐. 3억을 벌면은 베트남에서는 한국 돈 3억이면은 거기서는 12억 정도의 가치입니다. 12억 정도의 가치니까 거기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300개를
주면은 3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막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저리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저걸 그 뭐랄까 SBS 방송국하고 함께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SBS에서 와서 8시 뉴스에 그때 2번 나가고 또 한 15분 정도 방송에 아주 지속적으로 SBS 뉴스토리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를 이 사람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고 가짜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발행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100만 원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것이 영사 쪽으로 건너지면은 네, 이게 뭐 2,9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당 한 15,000달러 정도가 거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15,000달러를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저쪽에 얼마,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저한테 니네 영사가 나한테 한 사람당 돈을 몇백만 원을 받고 비자 발행해 줬어.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거든요. 대한민국 영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영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그 몰래 영상을. 그래서 만약에 비자 발행 안 하면은 이거를 폭로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이다. 사실 이게 사실로 드러났죠. 네, 이러한 일들. 그래서 물론 베트남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외에서 성실하게 하는 한국인들,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꼭 이렇게 브로커들이 영사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불법 비자를 발행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 대사관 영사가 비자 장사 53명 불법 체류. 네, 이게 2015년에 터졌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대사관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사관에서 영사가 저한테 막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한다고 생각하냐. 애국심이다. 예. 그래서 베트남 영사관 영사 뇌물 받고 비자 발급 구속. 그쵸? 네, 2020년에 이제 구속이 됐죠. 이런 일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쵸? 네, 뇌물 받고 불법 취업, 외국인의 한국 비자 내준 간 큰 공무원. 이것도 올해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면은 하늘의 별 따기인 한국행 비자 브로커 판치는 몽골. 이런 게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외 공간에 그 영사들 있어요. 영사들. 그 영사들을 교민들로 우리가 임명하는 그러한 제도들, 그리고 교민들이 감사 역할까지 하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뭐 해외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도 이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제가 이제 경험한 얘기. 제가 베트남에서 그 살해 위협을 받을 때, 그 제 CCTV를 끊어내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와서 저를 죽이려고 할 때,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대사관에서 뭐라 그러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제 가족 같았으면 제가, 어디입니까? 그쪽으로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계십시오.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 시켜드리겠습니다. 할 텐데, 저한테 피하라는 거예요. 밖에 까만 모자 쓰고, 걔네들이 딱 있는데 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디로 피하냐 그랬더니 어디 호텔 같은 데로 피하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가냐 밖에. 그 다른 시스템은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피해놓고 그 다음에 피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나는 호텔도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영사관에 임시 피신 장소가 있냐? 없다. 그럼 어떡하냐? 알아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한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만 편하려고 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싸웠어요. 영사하고 당신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겠냐? 하면서 막 싸웠던 적이 있었고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민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즉각 나서야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특히 공산국가에서는
의지할 때가 대사관 영사관밖에 없어요. 총영사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뒤에서 비리를 저지른다라면은 안 되는 거죠.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부의 훌륭한 분들이 내부 고발을 해야 됩니다. 내부 고발. 용기 있게 내부 고발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에서 정말 살아도 힘든데 해외 나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대사 영사들이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은 되겠습니까? 정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민사회에서 비리 저지른 사람들 말고 사기꾼들 말고 진짜 훌륭한 분들을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분들이 영사를 함으로써 진짜 그 교민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내고 교민들로 감사 제도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영사관에 갔는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 영사 없다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통령 자문법기관 자문위원이었는데 그 제가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영사실을 열어보니까 영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 아니 그 저 영사가 교민들의 아픔과 교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은 안 하고 교민들이 오면은 외국인을 내세워갖고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민들이 이 영사관을 의지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민본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 국민을 위한 나라, 국민을 위한 관료, 국민을 위한 정치인, 국민을 위한 외교관 뭐가 중심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진짜 재외국민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 한번 댓글을 달아줘 보세요. 과연 영사관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한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 분들은 칭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비리의 구덩이 속에서 또 관료주의에 빠져서 소국 행정에 빠져서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재외 동포들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